오늘도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선고날을 잡지 않았습니다. 이제 4월로 넘어가는 건 확실해졌고요. 더 나아가서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퇴임 날짜인 4월 18일까지 선고를 못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인데, 자,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정말 극단적인 카드까지 만지작거리는 것 같습니다. 먼저 내각 총탄핵입니다. 국무회의에 국무위원들을 의결 정족수 이하로 탄핵 소추시키면 된다, 이런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죠. 몇 명까지 그러면 탄핵 몇 명까지는 제한이 없죠. 과반수 이하로 떨어뜨리면, 구성원의 과반수 이하가 되면 국무회의 개의가 불가능합니다. 자, 첫 번째로 국무위원을 무더기로 탄핵해서 국무회의의 의결 정족수 11명 아래로 떨어뜨려서 국무회의의 기능을 마비시킨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국무회의의 최소 의사 정족수가 11명인데 지금 우리 국무위원 16명 있답니다. 한 6명 더 탄핵해서 국무위원을 마비시킨다. 박 대변인. 예.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봤더니 국무회의가 마비가 되면 국회가 발의하는 법을 심사할 곳이 없어지고, 국무회의가. 그러니까 그러면 국회 발의가 바로 자동 확정된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4월 18일에 퇴임하게 되는데 그 두 분에 대한 임기 연장안이라든지 이런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들을 바로 시킬 수 있게 된다, 이런 논리더라고요. 왜 지금 저런 이야기가 나오냐면, 헌법재판소가 한 달 넘게 장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원인이 이제 약간 지상파들을 중심으로 또 5대3으로 교착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공론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대3인 상황에서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이 기각 결정을 내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그러니까 인용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판결을 미루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용파들이 끝까지 버틴다라 그러면 4월 18일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이제 이런 두려움들이 엄습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룰을 바꿔서라도 파면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서두르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한편으로는 또한 이제 이런 주장은 4월 18일 날 임기가 도래한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한덕수 총리가 권한 대행으로서 이 대통령 몫의 2명을 임명한다라고 하면 인용 가능성은 더더욱 낮아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월 18일 이후에도 2명의 이 전 재판관들이 임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법안을 통과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권한당이 있는 상태에서는 제2요구권을 행사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를 아예 국무회의를 마비를 시켜버리고 국무회의 그런 절차를 무시한 상태에서 자동으로 법안이 공포되도록 하겠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게 정말 내란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국가 내각 자체를 마비시키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결정을 안 내고 있는 곳은 헌법재판소지 저희 국민의힘 또는 윤 대통령 측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라 그러면 이 6표가 모이든 안 모이든 빨리 결과를 내야 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국정에 대한 아무런 개념 없이 무자비한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성춘 부장님. 예. 내각 총탄핵, 저런 시나리오 실제로 지금 민주당에서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겁니까? 일부 의원들의 생각일 거라고 보고요. 저는 당에 만약에 저게 일부 의원들에 의해서 의총에서 만약에 다뤄지게 된다고 하더라도 저게 통과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뭔가 답답한 상황, 이런 것들을 좀 타개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들이 있는 건데, 그중에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게 실제로 추진된다고 한들 과연 저는 우리 당 172명의 의원들이나 다른 야5당 의원들이 동조를 해줄 것인가, 저희는 거기에도 의구심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목소리를 내실 분들은 있고, 저런 분들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마도 좀 지금 답답한 현실에 대해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지금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정치적으로 압력을 가하기 위한, 좀 빨리 결론을 내려달라, 국정이 너무 멈춰 있으니까 빨리 결론을 내리는 것이 국민들에게 좋지 않겠냐라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저는 구체적으로 당에서 저거를 추진할 가능성은 저는 매우 낮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저걸로 인해서 뭔가 국정이 마비되고 이런 상황, 글쎄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 문영배 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연장된다고 한들 지금의 그런 교착 상태가 달라지나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임기 연장 법안을 발의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실용, 실익이 없다는 차원에서 아마 당내 반대 의견도 많을 거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빨리 4월 18일 이전에 좀 결론을 내려주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 뭐 그게 뭐 몇 대 몇이든 이런 것들 다 지금 헌법재판소 밖으로 얘기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 추측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4월 18일 이전에 결론을 내려준다면 이 모든 논란, 혼란 이런 것들 다 정리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안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민주당의 카드 두 번째입니다. 내각 총탄핵보다 먼저 쓸 수 있는 카드인데 한덕수 대행의 재탄핵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은혁 임명을 두고 한 대행 압박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리는 한덕수 총리는 왕정의 절대 군주다라고 착각하는 겁니까? 한덕수 총리가 내란숙의 윤석열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특명을 하달받은 내란 대행이라는 의심은 이제 확신이 되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든 말든 내란숙의 특명만 이행하겠다는 위헌 현행범 한덕수의 민주공화국 반역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한 총리는 이번 주 안으로 마은혁 재판관을 즉각 임명하십시오. 마은혁 후보자가 들어가서 인용된다고 하면 반대 진영에서 당연히 승복하지 못할 거고, 마은혁 후보자가 안 들어가가지고 기각된다면 그것도 또 반대 진영에서 또 승복하지 못할 거기 때문에 이 8인 체제에서 어떻게든 승부를 내야 될 거다. 이게 지금 조응천 의원의 얘기인데, 그런 상황에서 아까 한 명만 넘어와라 이 싸움에서 끝까지 아무도 안 넘어간다면 6월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6월 선고설. 박 대변인. 예. 4월 18일에 문영배, 이미선 두 사람이 퇴임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 후임에 대해서 인사청문 절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그 인사청문을 국회가 반드시 해야 하는 기간이 있더라고요. 예. 그게 만약에 넘어간다고 하면 경과보고서를 송부하고 이런 절차를 다 하게 되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새 재판관 임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 절차가 한 6월쯤이다. 이런 시나리오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사실 국회 몫 헌법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크지 않았지만, 대통령 몫의 그 헌법재판관들을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은 정말 많은 논란이 일단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지금 사실 저는 새로운 사실관계가 규명이 덜 돼서 결론이 안 난다라고 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교착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결론이 못 나고 있다라는 상황에 저도 동의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문영배 그 소장 대행을 비롯한 여러 재판관들이 결단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결단을 하지 않는다라 그러면 그 자체로 재판관 그런 어떤 뭐 자신들의 그런 과거의 커다란 나쁜 커리어로 남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6월까지 어떻게 이걸 또 국민들이 기다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또 많은 혼란과 이런 야당의 무리수 같은 것들을 저희 국가가 감당하기에는 저는 이제 이미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런 사태가 도래하기 전에 헌법재판관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결론을 내야 한다. 그러니까 인용이 6표가 모이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8인 체제에서 결론을 내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